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오늘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시장도 크게 상승 마감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판사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단하실 건가요? 우리는 그 결정이 항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글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의 의견 일부를 직접 썼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민간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들이 한 기부입니다. 아주 부유한 기업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150년 동안 이곳에 연회장을 원해 왔으니까요.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도 최고의 연회장을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들은 행동할 때, 특히 돈을 쓰지 않을 때는 승인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공자금도 없고 단 한 푼도 투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백악관에서 많은 것들을 지어왔습니다. 그들은 백악관 공사 시 의회에 자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특히 기부일 때 더욱 그렇죠. 연회장은 기부입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50년 동안 대통령들이 이 연회장을 원해왔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나 다른 총리들과 같은 지도자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큰 방이 없거든요. 이스트룸이 있는데 그건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입니다. 저는 허락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필요에 따라 계속 건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죠? 완전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악관과 그 주변 모든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적혀 있습니다. 백악관 부지의 안전과 보호는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유리로 되어 있고 방탄 처리도 되어 있고 등등입니다. 연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어집니다. 대통령과 그의 팀의 개인 안전도 그 일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을 계속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명령을 내리면서도 14일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필요에 따라 계속 건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악관과 그 부지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한 참고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우리는 드론 방지 지붕이 있고 대통령과 그의 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방탄 유리가 많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오래전에 지어졌으니까요. 이것은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grama, o vidro 있습니다. 당신은 방탄이고 탄도 방어도 됩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3m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창문이 덮여 있고 모든 문도 덮여 있습니다. 지붕엔 드론 방지 기능이 있고 안전한 공기 처리 시스템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을 때 공기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 곳곳에 생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 통신 및 안전한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습 대피소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 병원과 의료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계속 건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가 완전히 잘못했고 괜찮다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만 해도 마감 상태에 따라 3억에서 4억 달러 가 있습니다. 대리석이나 고급 벽 마감재를 사용하면 4억 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일정이 앞서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에서 4억 달러 상당의 마감재는 유명 인사들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어떤 회사들, 대기업들입니다. 그들은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5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이런 공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강대국 개통령이나 누군가가 영예를 받는 행사가 있을 때 텐트에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잔디가 금방 젖어서 여러분도 흠뻑 젖게 됩니다. 그곳은 정말 습한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그곳을 늪지라고 불렀고 사실상 늪지대입니다. 비가 오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물이 신발 위로 7, 10cm 정도까지 차오릅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이곳에 올 찰스 왕자에게는 좋은 기분이 아닐 겁니다. 찰스 왕은 정말 멋진 분이죠. 우리는 그가 물 웅덩이에 앉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은 100년, 어쩌면 150년간 이것을 원했고 이제 우리는 건설 중이며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은 판사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에서는 의회 없이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공공 자금 없이요. 납세자는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건물은 수년 동안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호를 지어봤고 건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처럼 작은 프로젝트에 40억 달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 건물에 40억 달러를 썼죠. 이 건설업자는 연방준비제도 공사가 끝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이 될 겁니다. 그 남자는 무능합니다. 제롬, 느림보, 파월은 완전히 무능해요. 그리고 그는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는 일을 형편없이 하고 있고 이 공사를 감독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워싱턴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의 일부가 철거됐어요. 그들이 무너뜨렸었습니다. 사실 연회장을 짓는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미 많은 것들이 지어졌습니다. 모든 자금이 이미 투자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 돈은 우리나라와 백악관을 사랑하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 기부한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라크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라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입니다. 오늘 휘발유 가격이 4달러에 올랐습니다.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을 나라에서 휘발유가 4달러입니다. 한편 미국인들은 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발릴은 이란을 떠나는 것뿐이고 곧 그렇게 하면 그러면 급락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거의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잠깐 우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메인이라는 미치광이가 있었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권 교체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한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 두 번째 정권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아주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고 훨씬 덜 극단적입니다.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성적인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잠깐 우회해야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말이죠. DOL이 5만원 찍고 S&P가 7천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회할 때라고요.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핵무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B2 폭격기로 그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핵무기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전에 이미 사용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은 거기서 그 질문을 하고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CNN이 메가 유권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 조사는 100%가 나왔어요. 아무도 이 조사를 다루지 않더군요. 그들은 또 다른 조사에서 92%의 지지율을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점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곧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다른 어떤 나라가 석유나 가스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도 아시죠? 해협 따라 올라가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죠. 그들은 거기까지 가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아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 중국이 거기로 가서 멋진 선박에 연료를 채우고 떠날 거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돌볼 겁니다.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우리는 해협을 따라 많은 극단주의 광신자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뭔가를 원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아마도 2, 3주 정도일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미사일 공장 여러 곳을 파괴했습니다. 당신도 읽었겠지만요. 우리가 파괴했습니다. 신뢰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테오리온은 하나가 될 겁니다. 완전히 불타버릴 거예요. 저는 두세 주로 생각하세요. 몇치요? 가자. 이럴 필요 없어. 이곳의 문제는 한 남자가 기뢰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고는 안전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마치 군대나 나라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 그들은 그걸 쏠 수도 있고 해안에서 기관총으로 배를 공격할 수도 있어. Ou talvez míssil portátil. 에핀더시아. 이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프랑스와 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 위한 거야. 하지만 우리가 떠날 때쯤이면 아마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오늘 많은 배들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지금 그들과 협상 중이야. 그들이 돌아왔어. 우리는 정권 교체를 겪었지만 그건 내 목표가 아니었어.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지.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목표는 달성됐어.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거야. 우리는 일을 거의 마무리 중이며 2주 내지 며칠 더 걸릴 수 있지만 곧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우리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어. 다리들을 공격 중이고 이미 몇 개는 공격했어. 우리는 몇몇 다리를 공격할 거야. 염두에 둔 다리들이 있어. 하지만 그들이 협상에 나온다면 좋은 일이야. 그들이 오든 말든 상관없어. 우린 이미 지연시켰어. 그들이 우리가 한 일로부터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릴 거야. 그들은 해군이 없어. 그들은 군대도 없어. 그들은 공군도 없어. 그들은 통신도 없어. 그들은 대공 시스템도 없어. 그들은 지도자가 없고 지도자들은 떠났어. 우리는 정권을 받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생겼어. 고마워 트럼프. 연회장에는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이 필요하다 보더래. 드론 막을 수 있지? 최근에 드론대가 미국의 민감한 군사기지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어. 보도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이 아니고 막을 수도 없다고 해. 다른 나라의 군대일 수도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에겐 훌륭한 시스템이 있어. 최근 나흘이나 닷새 동안 드론 공격이 많이 안 보인 거 눈치챘어? 우리에겐 정말 놀라운 드론 대응 무기가 있어. 하지만 예를 들어 연회장을 갖고 싶다고 해보자. 우리는 아주 튼튼한 강철 지붕을 가지고 있어. 진짜 강철에 다른 요소들도 들어가 있지. 그리고 만약 안전을 위해 건물을 짓는 거라면 판사의 의견처럼 대통령과 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해.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무겁고 튼튼한 건물의 지붕이 필요하지. 정말 두꺼운 방탄 유리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 다른 건물들은 없어 알지? 요즘 현대식 건물들. 비교적 현대적인 건물들은 이런 게 없어. 건물들은 지붕이 약하고 창문도 일반 유리창이야. 하지만 파크스테일에서 드론대가 몇 시간 동안 활주로 위에 떠 있었다고 해. 거긴 중요한 비행기들이 많대. 이게 다른 나라가 그냥 정찰하는 거라고 걱정하지 않아? 나는 걱정돼. 나도 그거에 대해 알고 있어. 그들은 이 문제를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냈어. 있잖아, 너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아. 이제는 정찰 비행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그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어. 군사적으로는 쉽게 제거했지. 새로운 건 레이저야. 알다시피 레이저가 점점 더 효과적으로 변하고 있어. 드론을 맞추면 공중에서 녹아버려. 그 광경은 정말 아름다워. 만약 그게 당신 쪽으로 오고 있다면 레이저를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하지만 우리는 드론에 대한 방어 방법들이 있어. 그러니까 방어의 관점에서 보면 드론은 저기 있는 F-22 같은 전투기에 비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게 장점이야. 드론은 느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항공기로 격추시킬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일까? 이번 주에 내슈빌에 있는 키드로거드 집에 헬리콥터가 뜬 영상이 화제였는데 봤어? 못 봤지만 분명 재미있었을 거야. 군대에서는 이미 승무원들이 정직당했다고 발표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됐을 거야. 그래, 여기서 장난치면 안 돼. 나는 그걸 한번 살펴보겠어. 그들은 키드록을 좋아하고 나도 그래. 아마 그를 변호하려 했던 것 같아. 확실하진 않아. 이란이 정말로 자화와 협상을 해야 작전을 끝낼 수 있을까? 아니야. 이란은 협상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란이 협상 필요 없다는 거야? 아니, 나도 여러 사람과 이야기했어. 새로운 정권이야.
그들은 훨씬 더 접근하기 쉬워. 그들이 맞아.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 대통령님, 존경의 의미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어. 잠깐만요. 내가 대답하기를 원하나요? 당신은 대담하군요. 당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맞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질문했고 그들이 저와 합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석기 시대로 되돌아갔다고 생각될 때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떠날 겁니다. 합의가 있든 없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보다 합의를 더 원하지만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핵무기를 만들 수 없을 것이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대통령을 하게 될 것이고 그가 그곳에 가서 다시 그들을 끝장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우 극단화된 사람들이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매우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도자.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새로운 정권.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정권을 갖고 있고 이 새로운 정권은 이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이란 정부가 여러 미국 기업들, 구글과 애플을 위협했습니다. 무엇으로 위협했습니까? 무엇으로요? 그 회사들을 어떻게 위협했나요? 이건 좋은 질문이네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이 그들과 대화 중인가요? 그들이 이 기업들을 어떻게 위협했나요? 저는 정말로 그들이 어떻게 위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위협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충분해. 역겹다고 했어요. 정부가 그 회사들과 접촉 중이고 당신이 그들을 지원하는데 도움 주고 있어요. 어떤 위협인지도 모르겠어요. 위협이 뭐였죠? 못 봤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할게요. 그들을 폭파하거나 공격할 건가요? 그건 잘못됐어요. 뭘 안 할지는 알아요? 핵무기로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걱정되는 게 있으신가요, 선생님? 아니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4월 1일부터 이란 지도자들의 표적 암살 이후 미국의 18개 기업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네, 피터. 하나 있는데요. 에릭이 미래의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사진을 올렸는데 엄청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이게 다 도서관이에요? 또 뭐 들어가나요? 그곳은 도서관이자 정부 박물관이지만 임기 끝나기 전엔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짓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로 시카고에 있는 바라크 후세인 오바마의 것과 같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지도 않고 건물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으며 공사도 지연되고 예산도 초과됐습니다. 여기서는 훌륭한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때에 예산 안에서 완공될 겁니다. 마이애미에서 최고의 위치죠. 사람들이 마이애미에서 가장 좋은 블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회도 사람들이 그 층에 살게 됩니다. 아니요, 아마 호텔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개념은 사무실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아래에 멋진 건물이 있는 호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로비에는 보잉 747 에어포스 1이 있을 건데 그게 큰 도전이 될 겁니다. 내일 대법원에서 그의 행정명령에 대한 변론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는 출생 시민권을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는 내일 대법원에 가서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나는 이 주장을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거든. 그리고 이건 중국의 억만장자들이나 다른 나라의 억만장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갑자기 75명의 아이들이나 한 경우에는 59명의 아이들 혹은 10명의 아이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거야. 이건 노예에 관한 이야기였고 잘 보면 우리는 남북전쟁 시기에 노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언제 제정됐는지 보면 이런 모든 법률, 출생에 의한 시민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에 만들어졌어. 그 이유는 노예 아이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야. 노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지. 그건 수백만 장자들과 억만장자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려고 하는 걸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어. 이건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터무니없는 일이야. 이 문제는 수년 동안 법조계 사람들에 의해 정말 잘못 다뤄졌어. 출생에 의한 시민권에 관한 원래의 문서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남북전쟁 직후에 일어난 일이야. 그 이유는 노예들의 아기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에게 권리를 팔고 있어.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많은 돈, 수십만 달러에서 심지어 수백만 달러까지 벌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으로 말이지. 그리고 말하지, 축하합니다. 당신의 온 가족이 미국 시민이 될 거예요. 이 제도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억만장자들이 사람이나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노예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당신이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들은 이 부분을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북전쟁이 끝난 시점과 이 법이 제정된 날짜를 살펴봐야 해요. 알겠죠? 이미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번이 처음으로 그 사건이 법정에 가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미 갔었어요. 지난번 대법원 임기 때 개정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판사들에게 더 주목하실 건가요? 저는 그들 중 몇 명을 좋아해요. 몇몇은 좋아하지 않아요. 뭐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엔 바라크 후세인, 오바마와 바이든이 임명한 이들도 있어요. 당신의 사건이 아무리 좋아도, 심지어 최고라고 해도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왔고 원래는 이래서는 안 됐어요. 요즘 공화당원들은 다르게 행동하며 자신의 명예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한 남자가 임명했지만 그들은 반대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는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정말 멍청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원들은 바락 후세인 오바마나 바이든이 누군가를 지명할 때마다 항상 한 가지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지시에 따릅니다. 당신에게 역사상 가장 유리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라고 말해야 할 것 같지만 어쩌면 거의라는 말조차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외 없이 그 사람들 4명, 때로는 5명이지만 보통 4명이 항상 당신에게 반대표를 던질 겁니다. 당신에게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법 시스템의 목적이 아닙니다. 공화당이 지명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이건 저보다 훨씬 전부터 수년 동안 계속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음이나 불축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옳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옳고 그름에 신경 쓰지 않지만 반대편은 거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의 예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원이 판사를 지명할 때 저는 판사들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대법관들뿐만 아니라요. 만약 여러분이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민주당 판사들 중 몇 명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J6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부당하게 대우받은 사람들에게만 사면을 내렸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갑시다. 거기 계신 줄 몰랐네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녀가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겠군요. 그들은 단결에 있습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패터먼의 표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원들은 반대에 단결했고 그들의 표가 필요합니다. 소위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것처럼 똑똑한 일을 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공화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몇몇 공화당원들은 아마 그렇게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걸 할 것이기 때문이죠. 첫날, 어쩌면 첫 시간에 말입니다. 문제는 그 일이 첫 시간에 일어나느냐, 첫날에 일어나느냐입니다. 게임법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본회의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찬성표를 던지게 하려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권자 신원 확인을 위한 시민권 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우편 투표 옵션도 추가했습니다. 군인, 환자, 여행중인 사람들, 장애인 등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는 꽤 관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누가 이런 것들에 찬성표를 얻을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최고의 정책도 추가했습니다. 남녀 스포츠 구분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 성별 전환 수술은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은 90%, 95%, 어떤 경우에는 98%, 어쩌면 99%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 항목을 생각해 보면 98%, 99% 정도의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신원 확인, 맞죠? 사진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주당이 그들만의 전당대회를 연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게 기억나요.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가슴보다 더 큰 카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카드에는 모든 게 있었어요. 그들의 사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카드가 없으면 그들은 당신을 돌려보냈어요. 최근에 뉴욕시에서 큰 눈보라가 있었는데 시장인 맨더미가 사람들에게 눈을 치우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고 한 개만으로는 안 되고 눈을 치우려면 2개의 신분증이 필요했어요. 뉴욕에서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 2개가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투표를 할 때는 필요하지 않아요. 민주당은 부정행위를 하려고 신분증을 원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표를 얻으려면 그들의 표가 필요하죠. 봐요. 그들도 알아요. 그들의 정책은 형편없어요. 그들도 만약 이런 표를 주면 다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두고 싸우고 있냐고요. 그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정책 때문에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화당은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똑똑한 정책, 강한 국경, 낮은 금리와 낮은 세금이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면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강한 군대를 원하고 오늘날 우리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본 최대 군사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폭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방공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나쁜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대를 보세요. 민주당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스를 읽으면 그들은 잘 싸운다고 하지만 실제로 싸우거나 총을 쏘지 않습니다. 우리 쪽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저 2대, 저 2대. 우리는 멋진 비행기가 있습니다. 링컨,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링컨, 위대한 벤자민 프랭클린,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벤자민 프랭클린.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테헤란 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비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공격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썰무기도 없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들은 해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해군도 없고 분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고 있고 패배를 인정하며 협상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가짜 뉴욕타임즈를 읽는다면 제가 고소하고 있는 부패한 신문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기 같아서 누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에 대해 마무리하자면 만약 당신이 제 대선 승리 이전에 뉴욕타임즈를 읽었다면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도 그랬지만 저는 3번 이겼고 3번 모두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3번째 승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뉴욕타임즈를 봤다면 트럼프가 질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습니다. 저는 국민투표에서 이겼고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엄청난 차이로 이겼습니다. 맞죠? 엄청난 차이로 제가 이겼습니다. 카운티 중 86%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공화당 후보가 국민투표에서 이긴다는 건 알다시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계속 뉴욕타임스를 읽었다면 트럼프가 정말 형편없다 같은 얘기만 들었을 겁니다. 우리 언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들의 발행 부수가 매우 낮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뉴욕타임스의 발행 부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거의 사라질 지경입니다. 혹은 정직하지 않은 신문들, 그러니까 신문 전반을 보면 사람들은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93%의 부정적인 보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97%라고도 하는데 대략 그 사이 숫자에서 97%가 부정적인 기사였습니다. 아마도 캐롤라인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제 대표이고 그녀의 일은 형편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녀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는 93%에서 97%까지 나쁜 언론 보도를 받았습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93%에서 97%의 부정적인 기사와 비판을 받으면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도 이깁니다. 의미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은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믿지 않게 되면 그것은 나라에 매우 나쁜 일입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그들은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로 나쁜 기사들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현재 상태가 안 좋고 발행 부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어제 숫자 봤는지 모르겠지만 뉴욕타임스가 많이 떨어졌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도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겐 매우 슬픈 일입니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출마하실 생각 있으신가요?